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머니 혹시, 개강할 때 봄에 2월에 혹시 제 설명회 들으셨었나요?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좀 뺄게요. 혹시 온라인으로 이거를 또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제가 2월 설명회를 했는데 그거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꼭 듣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저는 통합과학 담당이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애들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사진이랑 뭐 양력인데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지난 설명에서 했던 거라서 좀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애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방학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내신 대비 때부터 시작을 한 거라면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요령을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요, 전체적으로 제가 쭉 봤는데 일단 평이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이에요. 자, 근데 좀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첫 단원에 이제 우주 탄생 하면서 이제 우주론이 나오고, 그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2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명하는 자료로 이제 스펙트럼을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또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스펙트럼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왜냐면 기왕 배우는 과학인데 이거를 원리를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메인으로 시험 문제로 잘 내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내용을 한번 듣고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등시험과 좀 이런 것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업코크 1개와 다운코크 2개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형성된다 라는 말, 요게요 사실 입자의 형성에서 이제 전자와 쿼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되는데, 이 쿼크 3개씩 모여서 양성자를 이루거나 중성자를 이루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통합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교과서에 언급이 안 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 쿼크가 어떤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저는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런 것들 네,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요런 것들이 꼭 들어가더라, 외대국어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치사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원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단위체가 형성되고 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한 단원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단원 소개로 배경 지식으로 먼저 나오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1순위부터 이렇게 쭈르륵 나오게 돼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순서대로 외우고 있냐는 거죠. 근데 순서대로 외웠어야 돼 라는 문제예요. 조금 치사했어요. 근데 요거 빼고는 나머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외대국어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도 순위대로 좀 외우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애들이 단위체를 배워요. 단위체를 배우면서 그 단위체를 이루는 이제 또 고분자 화합물이 어떤 애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의 특성만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요, 이 특성을 이제 중등과는 다르게 이 특성이 뭐 A다, A구나, 아니, A가 아니라 이 특성이 기역이다, 혹은 니은이다, 이렇게 지칭을 안 해줘요. 이 둘 중에 네가 이걸 보고 짬뽕해서 찾아내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애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당황하는
네, 어떻게 하지? 순간 당황하는데 이거는 요거를 그냥 차근차근 그냥 퍼즐 풀듯이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오는 내용만 잘 충실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1학기에 나오는 중력 부분 같은 경우는 중력이 애초에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를 이해해야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근데 이 가속도나 속도 이거에 대한 내용은 개념은 사실 중학교 때 나와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만든 사람들이 중학교 때 애들이 배운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합하게 또 넣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너네 배웠으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교과 과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애들은 당연히 다 까먹었죠. 근데 속도, 가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력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등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과 동시에 그거가 시험에까지 나와요. 이건 통합과학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중등 교육과정이지만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주고 요거 보고 속도 계산할 수 있니?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등 내용인데 그 중등 내용에서 이제 그 속도 가속도 부분에서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애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거 직선이네.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위치 나누기 시간이니까 속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는 혹은 자료는 통합과학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합과학에서는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해석을 빨리 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가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애들은 몰라요. 이런 자료를 보면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네는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거를 길러야 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한 번만 해주면 또 몰라요.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는 이제 중력 뒷단원,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단원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읽고 복잡하지 않아요. 길어 보이지만 별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그림은 사실 크게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잘 읽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은 요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요 넓이가 요 둘이 같다라는 힌트를 줘요. 자,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애들한테 자, 시간임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는 거는 얘와 얘의 충격량이 같다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중력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하려면 그냥 제가 문제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를 할 거래요. 일단 자유낙하를 계속 시킬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요때 속도를 구해라. 혹은 요때 시간을 구해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요만큼의 일단 낙하 거리는 우리가 계산이 금방 나오죠. 총 50인데 요만큼이 30이니까 요만큼은 20이겠죠. 네. 그러면은 그 20인 거를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속도 운동에서 특히 등가속도 운동에서 낙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등 내용에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도, 가속도.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 공식을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식은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외우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것만 활용해서 계산 그냥 방정식 풀면요.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제가 중간고사 설명에는 입학 설명회, 그러니까 뭐 연초에 하는 설명회랑 좀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초에 이미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보통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광고죠. 네, 저희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 때문에 오시냐? 정보가 이제 들을 만한 게 있나 해서 오시잖아요. 애들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게, 아, 얘네들은 정말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저는 최종 목표가 애들이 과학을 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잘 원리를 이해를 시킨다. 그래서 굴러가는 거를 자기가 깨달으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 한다. 두 번째, 애들이 재미를 느끼려면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요 부분에서는 뭐 암기를 해야 되고, 요 부분에서는 이런 뭐 계산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요 부분에서는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뭐 공식을 암기해서 계산을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라는 거를 한 파트 한 파트 다 짚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원리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어머니들께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어머니들도 이런 걸 아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한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 효과도 되겠다 싶어서 요 설명에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는 거 하나하나. 왜냐, 얘들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저는 공부를 반드시 길게 해야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요령만 가르쳐 주면은 어느 정도 한정된 양만 했을 때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효율성이 중요한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짚어주는 게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외워, 그렇게는 안 시켜요. 네, 그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부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신 그거를 수업에 들으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빠르게. 뭐 그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뭐 교재 본문에 여느 교재와 마찬가지로 빈칸들이 좀 있고, 이거를 수업 중에 저랑 수업하면서 같이 채워 나가요. 그 다음에 숙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레벨별로 확인 문제, 기본 문제, 실력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조금 고난이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이 중간 난이도가 문제 양이 제일 많고요. 보통 한 단원당 평균 한 80문제, 7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0문제가 조금씩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개념만 좀 간단하게 있는 단원이다 한 70문제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전시간 복습하고 애들한테 숙제 질문 받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내용은 다 어머니들께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이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애들을 일일이 시험지를 다 봐요. 뭘 틀렸는지 뭘 맞았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그것도 같이 학생별로 이제 따로 첨부를 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요거를 좀 알고 아이들을 격려하실 때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상당히 신경 써서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뭐 짧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이제 요 단원에서는 얘가 이게 크리티컬하게 이거를 고치면 훨씬 낫겠다라는 얘기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강좌는 요번에 5월 15일 날 개강할 거고요. 직보 포함 7회가 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기존 시간과 그대로 일요일 6시 반에서 9시 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시험이 없으니까 문자 발송이 없고요. 2회차부터 이제 시험을 계속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문자도 발송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혹시 어머니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외대 애들이 잘해요. 잘하고 정말 좋은 학교잖아요. 네, 대학도 잘 보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잘하는 거에 비해서 통과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